여러분,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방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고혈압은 조용히 다가와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순자야, 나 요즘 너무 걱정돼.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혈압이 160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 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괜히 무섭고 겁이 나. 영미야,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돼. 나도 들었어. 고혈압이 그냥 피가 조금 더 세게 흐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몸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병이래. 관리 안 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대. 나는 별다른 증상도 없고 그냥 머리가 무겁다거나 가끔 어지러운 정도였거든. 그런데 그게 다 고혈압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 그동안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문제는 이 고혈압이 특별한 증상 없이도 오랫동안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전체 환자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크게 작용합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체중, 흡연과 음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2차성 고혈압인데 신장 질환이나 내분비계 질환, 특정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인을 치료하면 혈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 3분의 1은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자야, 나도 몰랐어. 그냥 머리가 무겁거나 뒷골이 뻐근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게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지. 그런데 사실은 혈압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더라고. 영미야,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웬만한 증상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잖아. 하지만 고혈압은 그렇게 방치하면 조용히 몸 안에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완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죠. 하지만 꾸준히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병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연구에 따르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면 뇌졸중 위험을 35에서 40% 줄이고 심근경색 위험도 약 20에서 25%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관리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순자야, 이제야 알겠어. 고혈압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평생을 위협하는 병이라는 걸 말이야. 맞아, 영미야. 하지만 다행인 건 원인을 알고 나면 예방할 수도 있고 일찍 발견하면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고치느냐에 달린 거지. 고혈압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혈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자야, 사실 고혈압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맞아, 영미야. 나도 그랬어. 주변에서 혈압이 좀 높대하고 말은 해도 정작 큰 병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 근데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동네에서 장사하시던 한 60대 초반 아주머니가 계셨어. 검진 때 혈압이 조금 높다고 했는데도 나는 원래 긴장하면 수치가 올라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 특별히 아픈 데도 없으니까 약도 안 드시고 그냥 지내셨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고 코피가 나서 응급실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계속 높으면 뇌출혈 위험이 크다고 하셨대. 그거 참 무섭다. 그냥 가벼운 증상이라고 넘겼는데 사실은 큰 병의 시작이었던 거잖아. 그렇지. 문제는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야. 증상이 가볍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넘기다가 병을 키우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분은 70대 남성인데 평소에도 혈압이 좀 높다는 걸 알고 있었대. 그런데 약을 꾸준히 안 드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음식도 짜게 드셨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럽더니 쓰러지셨대.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었고 결국 반신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셨다더라. 아이고.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섭네. 우리도 평소에 약을 제때 챙겨 먹고 조심해야겠어. 맞아.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서도 나와 있어. 고혈압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대. 그러다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 그런데 또 희망적인 얘기도 있어. 내 지인 중 한 분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뒤 생활을 완전히 바꿨거든. 처음엔 약을 먹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 가족들의 권유로 결국 약을 꾸준히 드시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 식사도 싱겁게 하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셨지. 6개월쯤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고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합병증 위험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대. 오, 그분은 결국 예방에 성공하신 거네. 생활 습관을 바꾼 게 큰 효과를 본 거지. 맞아, 순자야. 이게 바로 차이야. 어떤 분은 증상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병으로 발전했고, 또 어떤 분은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지킨 거지. 결국 고혈압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고혈압은 이렇게 세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가볍다고 무시하다가 위기를 맞는 경우, 방심하다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리고 관리와 예방으로 건강을 되찾는 경우. 이 차이는 결코 운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꾸준히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했을 때 합병증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약을 거르지 않고 식습관과 운동을 지키는 것. 바로 이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순자야, 이제 알겠다. 고혈압을 그냥 두면 무서운 병이 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네. 그렇지, 영미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관리 잘하자. 여러분, 고혈압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혈압이 보내는 위험 신호와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야, 요즘 내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해.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 혈압 때문일까 걱정이 돼. 영미야,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돼. 뒷머리가 무겁거나 뻣뻣한 건 고혈압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야.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에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가끔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질 때도 있는데 그건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 아니야, 영미야. 혈압이 높으면 눈으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져서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어지럼증도 그때 같이 생길 수 있고. 맞네, 나도 요즘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게 다 신호였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통, 뒷목 뻣뻣함, 어지럼증, 시야 흐림은 고혈압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뛰려다 보니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규칙한 맥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잦은 코피나 귀에서 들리는 이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순자야, 내가 가끔 이유 없이 코피가 나거든. 건조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것도 혈압 신호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 영미야. 혈압이 오르면 작은 혈관이 쉽게 터져서 코피가 날 수 있어. 또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것도 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 그렇구나, 순자야. 근데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혈압이 걱정돼서 당장 혈압계를 사야겠어. 맞아, 영미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건강을 체크할 수 있잖아. 여러분,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 30%가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은 피곤하거나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같은 증상을 느끼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분들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죠. 순자야,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조건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집에 혈압계를 두는 게 제일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재도 내 혈압 상태를 알 수 있어. 기록해 두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 방향을 잡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예전에는 병원 가야만 혈압을 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구나. 그럼 나도 꼭 하나 장만해야겠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고혈압 환자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야, 나 솔직히 혈압이 높다고 해도 특별히 아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 괜히 약 먹는 것도 싫고. 영미야,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야.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혈관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어. 약을 끊거나 무시하는 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거지. 사실 내가 예전에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도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약을 안 먹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여러분,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잘못 중 하나가 바로 약을 제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멋대로 중단하거나 줄이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고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맛에 익숙해지다 보니 간장을 많이 쓰거나 김치, 젓갈 같은 음식을 즐기게 되는데 나트륨이 혈압을 급격히 높이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순자야, 나도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짜게 먹으면 혈압이 더 올라간다고 하셔서 요즘은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영미야. 김치도 적당히 먹고 국물은 덜 먹는 게 좋아. 그런 작은 습관이 혈압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어. 고혈압 환자가 흔히 하는 세 번째 잘못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입니다. 술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압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폭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배 역시 혈관을 수축시켜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영미야, 우리 또래 남자분들 보면 술이 보약이다 하면서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는 분들 많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네. 맞아. 술은 약이 아니고 고혈압 환자에겐 독이지. 네 번째는 무리한 운동입니다.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혈압을 더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아령을 드는 근력 운동이나 갑자기 전력 질주 같은 격한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높입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이런 운동은 피하고 대신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순자야, 나도 건강해지겠다고 무리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리가 핑 돌았던 적이 있어. 그때 정말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돼. 운동은 꾸준히 안전하게 해야 해.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빠르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나거나 긴장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치솟고 그게 반복되면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순자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혈압이 오를 때가 꼭 화날 때야. 속에서 열이 치밀면 머리까지 띵하고.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혈압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약을 제때 먹지 않는 것, 짠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 과음과 흡연, 무리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피해도 혈압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알겠다. 괜히 고집 부리면서 약을 줄이고 음식 마음대로 먹고 운동 무리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였네. 맞아, 영미야. 고혈압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 잘못된 습관은 빨리 고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답이야. 여러분, 고혈압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는 고혈압으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치솟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야, 나 지난번에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었어.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서 참고만 있었거든. 그런데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 영미야,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돼. 바로 할 수 있는 응급 대처법이 있어야 해. 알고 있으면 훨씬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지. 맞아, 나도 이제는 꼭 알고 싶어.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혈압이 치솟으면 누워서 휴식을 취하거나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야 합니다. 특히 머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갑자기 일어나거나 서서 움직이면 더 위험해집니다. 순자야, 그럼 약은 바로 먹는 게 좋아? 응.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처방받은 약을 제때 복용하는 것이야.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면 그 약을 즉시 복용하고, 필요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약을 먹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자기 마음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 된다는 거야. 맞네. 나는 괜히 약을 2알 먹으면 빨리 효과가 날까 싶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겠구나. 그렇지. 세 번째로는 심호흡과 긴장 완화야. 혈압은 스트레스와 긴장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해. 가까운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두는 것도 필요하지. 4번째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에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두통, 시야 장애가 함께 나타난다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합병증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순자야, 그러면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주변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 그럼, 만약 옆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쓰러진다면, 먼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면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게 좋아. 자동심장 충격기 AED가 가까이 있다면 사용법에 따라 바로 사용하고. 그런데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 막상 닥치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 영미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100배 낫다고 하잖아. 가슴 중앙을 두 손으로 강하게, 빠르게 눌러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돼. 고혈압 응급 상황에서는 이렇게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안정된 자세. 둘째, 처방 약 복용. 셋째, 심호흡과 긴장 완화.
넷째, 일일 구즉시 신고. 다섯째, 의식이 없을 때는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 이 5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보고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은 2~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순자야, 이제 나도 마음이 좀 놓인다. 막연히 무섭기만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혹시라도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그래, 영미야. 준비된 사람은 덜 두렵잖아. 우리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연습하고 기억해 두자. 여러분, 고혈압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지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과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자야, 사실 약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영미야, 맞아. 약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 우선 식습관부터 바꿔야 해. 짜게 먹는 습관이 제일 큰 문제거든.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트륨을 줄이는 겁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 이상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을 훌쩍 넘습니다. 김치, 국찌개, 젓갈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국물은 덜 먹고 조리할 때 소금을 줄이고 간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나는 국물 떠먹는 게 습관이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딱 반만 먹어야겠다. 그게 좋아, 영미야.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는 채소, 과일, 생선이 있어.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지. 콩이나 두부도 혈압에 좋다고 들었어. 맞아. 콩 단백질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줘. 또 바나나, 감자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 대신 가공식품,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건 피해야 하고. 고혈압 관리에는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아령을 드는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자야, 나도 걷기를 시작해야겠네. 아침에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겠지? 그럼 아주 좋아. 아침 햇볕 쬐면서 걷는 건 기분도 상쾌해지고 혈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야. 매일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실천하는 게 제일 좋아. 고혈압 예방에는 체중 관리도 필요합니다. 체중이 1kg 줄면 혈압은 평균 1mmHg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체중인 분들은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또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술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영미야, 나도 예전엔 술 한두 잔은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맞아, 순자야.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습관이 혈압을 좌우하는 거지. 고혈압 예방에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빠르게 올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호흡법,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화나는 상황에서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진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도 규칙적으로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순자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네.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지, 영미야. 약은 보조적인 거고 결국 평생 건강을 지키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야. 순자야, 우리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자. 나부터 아침 산책하고.
저녁에는 국물 절반만 먹기로 할게. 좋은 생각이야, 영미야. 나도 간을 줄이고 하루에 10,000보 걷기 도전해 보려고. 우리 같이 해보자. 여러분,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